지금 사람들 너나 없이 살기 힘들다, 지쳤다, 고달프다. 심지어 화가 난다고까지 말을 한다. 그렇지만 이 대목에서도 우리가 마땅히 기댈 말과 부탁할 마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녕하세요. 지금 읽어드린 건 나태주 시인의 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첫 소절입니다. 지금 우리의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내서 이 아침을 씩씩하게 열어가고 있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여기는 뉴스베이커리입니다. 27일 내란 특검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압수수색을 시도했습니다. 12.3 계엄 당일 선전선동 행적과 관련한 압수수색을 하겠다며 황 전 총리의 자택을 찾아간 건데요. 결과적으로 문을 열어주지 않아 그냥 돌아왔다는 거 아닙니까?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이 국회에서 해제되기 전 자신의 SNS에 비상계엄 선포를 지지하는 글을 올리고 계엄 전 굳이 차를 두고 택시를 타고 다녔다는 황교안 전 총리입니다. 사실 늦어도 너무 늦은 압수수색인데요. 압수수색을 가서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함부로 따고 부수고 들어갔던 윤석열 정권 당시의 검경과 달리 우리의 특검은 왜 이리 순하디 순한 걸까요? 혹 압색에도 차별이 존재하나요?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12월 국민의힘이 편지 2통을 공개하며 이재명 당시 후보가 조폭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던 사건 기억하십니까? 사실 당시 이 의혹 제기 매우 조잡하게 짝이 없었습니다. 당시 기자회견까지 열었던 장영하 변호사는 제대로 된 증거 제시도 하지 못한 채 기자들의 질문에 모른다라고 일관해 모였던 기자들로부터 항의를 받기도 했죠. 당시 장 변호사가 근거로 제시한 돈다발 사진 법원에서도 허위로 드러났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7부는 지난해 22일 장영하 변호사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대선에 끼친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면서 말입니다. 이뿐이 아니죠. 27일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대검찰청 문서감정 업무를 맡았던 대검찰청 공업연구사가 참고인으로 출석했습니다. 2021년 당시 공개된 편지, 이 역시 주작이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검찰은 이재명 대선 후보 측에 조폭이 돈을 줬다는 편지가 조작됐다는 사실을 필적 감정을 통해 미리 알고도 숨겼다는 얘기. 이 참고인으로 나선 공업연구사는 가필 가능성이 높다는 감정서 작성이 끝나고 결재를 올렸는데 이례적으로 지연이 됐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습니다. 정치권과 검찰의 이재명 죽이기, 그 피해자는 비단 이재명 대통령뿐이 아닐 겁니다. 윤석열의 폭정 3년간 무너져 내리는 국가 시스템을 보며 울분을 삼키던 국민, 우리의 시간은 어떤 걸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는 사랑제일교회와 도이치모터스에 대한 특혜 대출 의혹이 이목을 끌었습니다. 수협이 어민과 귀어민의 대출 요청을 거부하면서도 전광훈의 사랑제일교회 건물과 도이치모터스에는 거액의 대출을 실행해 준 겁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에는 65억, 도이치모터스에는 담보도 없이 100억 원을 대출해줬다는 건데 심지어 전광훈도 도이치모터스도 수많은 논란 속에 재판까지 받고 있던 때였는데 말입니다. 노동지인 수협중앙회장은 회장이 대출에 대해서는 일차 관여할 수 없는 구조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전광훈 목사와 개인 친분이 없다고 했고 도이치모터스 관련 대출과 관련해서도 금융위원회의 지적을 받고 내가 강도 높게 한 달을 조사해서라도 찾아내라, 일벌 100개야라고 했다면서 억울해했습니다. 참고로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의 임기는 2023년 2월 16일 시작됐습니다. 모두 노동진 회장 임기 때 벌어진 사실이라는 것. 그리고 사실상 수협은행은 지난 한 해 부실대출 급증에 따라 수익성 개선이 시급하다는데요. 수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어업인들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설립된 수협은행의 설립 목적에도 반하는 대출. 노동진 회장에게 책임이 없다? 우리를 바보로 하는 걸까요? 차라리 이렇게 말하지 그랬습니까? 연구 없다. 때는 2023년 3월 2일 국립고궁박물관을 1시간가량 둘러보며 과학문화실에서 제2수장고까지 구석구석 싸돌아댕긴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다름 아닌 김건희 씨입니다. 건희궁도 아닌 경복궁에서
왕놀이 신나게 한 것으로 보이는 김건희 씨. 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에도 출입 절차를 어기고 방문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건데 심지어 출입일자에 이름조차 적지 않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리도 국가유산을 좋아하다니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유서 깊은 언어로 다스려야겠습니다. 건의는 오라를 받으라. 27일 오후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도 있었습니다. 이 엄중한 시간에 고릴라 그림을 그리다 딱 걸린 의원이 있는데요. 바로 유영하 의원입니다.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중에도 고릴라 그림 그리기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채 연필까지 바꿔 색칠까지 해가며 그림 그리기에 열중했다는 유영하 의원. 이 정도로 좋아하는 일이 있는데 이런 사람을 국회의원을 시켰으니 이거 국민이 좀 너무한 거 아닌가요? 저는 유영하 화가 지망생의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일단 오늘은 10월 28일. 오늘을 포함해 10월이 고작 나흘 남았습니다. 가는 세월 못 막고 변하는 계절 막을 수 없죠. 급격히 추워진 날씨에 조금은 어깨가 움츠러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밝고 당당하게 아시죠? 그리고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지금까지 뉴스베이커리였습니다. 응원봉이 빛나던 밤에 여러분 잘 자요.